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프로그래밍 개발과 평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7장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8장에서 실제로 그러면 프로그램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 평가 관련된 걸 어떻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을 건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과제였죠. 세 번째가 목표를 설정할 때 모니터링을 배우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빼고 갔는데 이번 시간에 그런 모니터링까지도 다룰까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과제 7에서 목표, 평가 및 사업 종료 후 지향점이라고 이렇게 과제 샘플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 7에서는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거가이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어떠한 기대 효과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을 일회성으로 멈춘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대할 건지를 적는 사업 종료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7번 과제까지를 수행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구하는 전체 사업 계획서가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1부터 과제 7까지를 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 하나를 쓴 겁니다. 아직 안 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 과제 목표 평가 및 사업 종료 후 지향점. 그래서 산출 목표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우리가 확인하는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다. 그래서 모니터링 방법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기로 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제가 모니터의 어원이 경고하다고 했죠. 경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죠. 경고등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운영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경고등이 뜨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고등을 어떻게 잡아낼 거냐를 이야기하는 게 모니터링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 사업이 맹학교 학생에 대한 미술 교육이어서 그 산출 목표가 세개 학교, 뭐 6개 학급에 대한 미술 교육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어때요? 점검할 건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모니터링 방법에서 우리가 교육 계획안을 보겠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출석 후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과 목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 목표란 것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성과 목표는 이런 산출을 통해서 발생한 뭐라고요? 긍정적 변화를 성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과 목표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실시할 건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평가 방법. 앞에는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평가 기준. 그래서 평가 기준은 제가 7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노력성, 그죠? 그래서 효율성, 효과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평가 기준은 효과성이 되고 그 효과성 다른 말로 성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계획은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틀이죠. 그럼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과 목표를 평가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성과 목표를 어떻게 조작할 거냐 그걸 다른 말로 조작화를 다른 말로 성과 지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 지표를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할 거냐 그걸 다른 말로 질적 평가를 할 거냐 양적 평가를 할 거냐 그래서 그런 질적 평가 양적 평가 그다음에 측정 시기는 뭐예요? 측정 시기는 언제 할 거냐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과 후에 하겠다 그게 이제 사전 사후 비교 설계죠 그래서 이것은 조사 연구 조사 설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전 사후 다이언스 집단 비교 설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를 찾아낸다. 그래서 먼저 이 평가 방법에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있는데 양적 방법에는 뭐예요?
수량 집계, 수치 세기가 있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있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편 사정 도구. 예를 들어서 우울측도 같은 경우도 뭐 30문항짜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15문항, 10문항, 5문항처럼 간편 사정 도구를 통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기능 수준 척도, 그죠?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요? 기능 수준 척도. 기능 수준 척도라는 것은 척도가 없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 쓴다. 그죠? 그래서 기준 수준 척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척도 이름에 앞에, 그죠? 예를 들어서 제 수업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냐. 프로그램 참여 기능 수준 척도.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기능 수준 척도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뭐죠? 평가할 때, 성과할 때 만족도를 많이 쓰는데 만족도는 사실 성과목 척도가 아니에요. 그 서비스 질 관리고 보통 이제 만족도도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측정 도구에 해당된다. 표준화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몸무게나 키를 잴 때 어디서 재나 여러분들 키가 나오는 것처럼 저도 최근에 며칠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그것처럼 몸무게나 어때요? 키를 잴 때 사용하는 기준이 동일한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나 정신 건강을 체크하는 기준을 어떻게 보면 좀 일치시켰다. 그걸 우리가 표준화된이라고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질적평가. 질적평가 같은 경우는 면접에 따를지 관찰에 따를지 기록, 영상, 수로 통해서 표현하지 못한 모든 걸 우리가 질적 평가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성과를 반드시 하나의 평가 지표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두 개도 좋다. 왜? 여러분들 척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건강 상태를 측정할 때 하나의 지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체크했을 때 훨씬 어때요? 신뢰감. 여러분들에서 건강하다는 것은 한 병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대 큰 병원 뭐 암 같은 경우에는 한 병원에서만 진료받지 말고 두세 개를 받으라고 해. 왜? 가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처럼 평가 방법도 꼭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쓰는 게 좋고, 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두 개 사용해서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표준화된 측정 도구 같은 경우는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쓰도 문제가 되지만 기능순 척도 같은 경우 하나 쓰는 것보다 두 개 쓰는 게 더 낫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혜로운 지피기에는 여기 나온 것은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많이들 틀려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나가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나가보면 이렇게 양적 평가, 그 다음에 질적 평가 예시가 있죠. 그래서 양적 평가 여러분들 보면 성과 목표가 장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 증진. 그러면 성과 지표는 자녀 이해도 증진 10% 증진. 이렇게 자녀 증진을 얼만큼 시킬 건지를 써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게 동일해야 돼요. 여기는 분명히 자녀 이해도인데 여기서는 자녀 애착도라고 하면 땡. 알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10% 증진 이렇게 써도 그냥 되고 아니면 자녀 이해도 증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숫자를 쓰고 여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 평가 도구는 자녀 인식 척도. 그래서 어떤 조사 도구를 쓰는 건지 중요한데 자녀 인식 척도라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척도에 대한 출처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우리가 어떻게 설문지 하겠다. 그 다음에 측정 시기는 사전 사후 하겠다. 질적 평가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상호, 그죠? 평가 주체 누가 하고 평가 방법은 상담하겠다, 먼저 하겠다, 종료 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모금의 샘플을 봐볼게요. 공동모금의 샘플 보면 이렇게 세부 사업명 있고 산출 목표가 있고 산출 목표가 있고 이 모니터링 방법은 반드시 세부 사업과 연결되도록 작성해야 되는 거지. 그죠? 여기는 사례 외인 여기는 다른 말이 나오는 것처럼 동일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참여자 영립 자립 강화. 그래서 자립 영역도 성과 평가는 어때요? 10% 향상. 그게. 그 다음에 평가 도구는 자립 역량 지수. 근데 여기다가 출처를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측정 시기. 이런 식으로 그죠? 작성하는 거죠. 과정 평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 모금회에서 이제 그 성과 중심형 프로그램이 있고 과정 중심형 목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좀 흔하지 않은데 산출 자체가 성과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트워크 결혼 사업, 네트워크를 결혼하는 자체가
성과의 경우에는 이 세 번째 과정평가를 쓴다는 거.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전혀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샘플을 볼게요. 산출 목표죠. 그래서 나로부터 지지 프로그램하고 산출 목표로서 마음 열기 워크숍, 그다음 표현 예술 창작 프로그램 한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겠다. 워크숍 자료집 가지고 가겠다. 참여자 소금감을 갖겠다. 참여자 작품감 이렇게 산출 목표별로 여기에 연결되는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정말 그걸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고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중간고사 실시에 대한 어떤 뭐 시험이랄지 과제에 대한 근거물이 있었을 때 그게 모니터링 방법이 되고 제가 매번 출석 체크를 한다면 그 출석 체크가 모니터링 방법이 되는 것처럼 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법으로서 이 모니터링 방법을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성과 목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나와서 중요해요. 자아 존중감 향상. 그러면 성과 지표는 자아 존중감 향상 10%, 평가 도구는 자아 존중감 척도 로젠버그 2000. 이걸 반드시 써줘야 돼. 이거 제가 이메일 쓴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쓰면 안 돼. 자아 존중 척도가 있는데 이거 내가 누구 걸 쓸 건지. 왜? 표준화된 척도란 것은 각자 개발한 사람이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개발한 사람이랄지 그 개발한 것을 수정 보완했던 저자, 개발자 이름을 써줘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자기 기입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측정 시기는 프로그램 전후 4월 12일이다.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 척도하겠다. 10% 향상하고 평가 도구는 어때요? 자기 효능 척도, 템플러, 1970년에 개발된 거,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이고 프로그램 전후하겠다.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지수 20% 향상하겠다. 그 다음에 이때 가족관계 척도, 케인이 개발한 거 쓰겠다. 이것도 자기 기입식이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전후하겠다. 그다음에 스스로 기획하는 능력. 스스로 기획하는 능력에 대한 척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어요. 그걸 뭐예요? 기획 능력의 기능순 척도, 기능 수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획 능력, 기능 척도 변화율, 자기 기입식.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아름답게 우리가 측정 도구를 개발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 이 네 번째 성과 목표 같은 경우 우리가 측정 도구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기획 능력, 기능 순척도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한 거죠. 그 다음에 성장과 변화에 대한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성과 도구 지표로서 질적 자료를 이용했다. 그래서 평가 도구는 자기 성장 보고서, 공연 내용, 기획 준비 실행 단계별, 적극 참여들과 함께 협력하는 노력과 끈기 뭐 이런 걸 통해 하겠다. 평가 방법은 사전 안내로 진행 과정에서 기록과 보고서를 통해 하겠다. 그다음에 측정 시기는 최종적으로 10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수준의 과제 양식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페이지 봐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과 목표가 있었다면 산출 목표가 있다. 사업 내용이 있다면 그 사업 내용에 맞도록 모니터링, 산출 목표가 있다면 산출 목표에 맞도록 모니터링. 그래서 원래의 회의력, 양성교육 및 심화교육 자료, 그다음에 교육일지, 운영위원회 회의력, 캠페인 홍보지, 모니터링 기록지, 그죠? 모니터링 기록지도 괜찮겠네요, 그죠? 사용하기에 문화사랑 안녕 자료, 문화 공연 참여자 명단 참여 이렇게 쭉 됐죠, 그죠? 그다음에 성과 목표도 마찬가지 이렇게 단지 내 유해함도 그래서 단지 내 도박 및 운지 주민의 감소수 평가도 유해환경 체크리스트 이거 같은 경우도 좋다면 여기다가 어때요? 출처를 써주면 좋겠죠. 그죠? 아니면 이런 영문 약자를 써주면 이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성과 목표를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성과 지표, 그다음 평가 도구, 그다음에 평가 방법을 작성해 줘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종료 후 지향점을 쓰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좀 계속 발전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너희가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성과 목표 이외에 달성한 성과가 없었을까? 성과 목표 이외에 가져온 어떤 좋은 점이 없었을까? 그죠? 그래서 기대 효과에 대해 궁금한 거예요. 기대 효과는 것은 참여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가족, 핵심 참여자, 주변 참여자, 그다음에 뭐 어떻게 그 사람이 조직의 성과, 학교나 학교, 그다음에 뭐 직장,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국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성과 활용을 기대 효과라고요. 사업 결과 활용 계획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도출한 지식이랄지 지혜, 경험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가진 어떤 프로그램 노하우를 어때요? 다른 복지관에 옮기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업 종료 지향점에는 두 가지를 꼭 써야 돼요. 1. 기대 효과 및 사업 계획의 활용 계획을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 지속 유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지속 유지 전략이라는 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인력이랄지 예산이랄지 사업 내용, 그다음에 참여자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지,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사람들 더 늘릴 건지를 담는 게 사업 유지 지속.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예산이 공동모금을 받았지만 그 공동모금의 예산이 중단되었을 때 이 사업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건지, 국가로부터 요청할 건지 아니면 자체 비용을 할 건지 아니면 후원을 통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담는 거다. 그래서 사업 지속 유지 전략이라는 것은 성과 확산형 사업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 확보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 재정이 있어야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 나감으로써 이 사업을 지속시킬 거냐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전략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받겠다 할지 아니면 후원 받겠다, 그죠? 아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자체 비용을 하겠다, 아니면 법인 전입께서 따라서 이 사업 지속 전략은 의무상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게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기대 효과 및 지혜로운 지피지기는 결국 어떤 걸 포인트를 두고 작성할 건지를 담는 건데, 기대 및 효과 및 사업 계획 활용 계획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 결과 활용 계획을 통해서 그죠? 이 사업 내용을 어떻게 확산시킬 건지를 담는다.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업이 최종적인 정착 지점이라고 하기에는 아쉽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과정에서 한계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 한계점, 우리가 제품이라는 걸 핸드폰도 항상 보면 만져보면 한계점이죠. 그 문제점, 단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 프로그램, 핸드폰이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발생했던 그러한 아쉬운 점, 단점, 한계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건지를 담는 거.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장애인에게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노인에게 확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프로그램을 어때요? 농어촌 지역에 확산하는 거지. 어떻게 확산할 건지. 그다음에 네 번째, 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고, 그죠? 그다음에 전체 사업 조감대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해하는 게 적절하는지, 이런 걸 담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대 효과 및 사업 계획 활용 계획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지속할 거냐. 그래서 참여자를 어떻게 해요?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다음에 그 예산을 어디를 통해서 받을 건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동모금에 이렇게 공동모금의 사례가 나왔는데, 이렇게 쓰면 무조건 탈락이죠.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사업계 쓸 때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안정화, 일회성이 아니다, 소제목을 작성한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걸 하나 써준 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 지역사회 체계의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지역사회 보호청소의 성공적인 롤모델이 기여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안정적인 지원 확보의 노력, 프로그램 개선, 이런 식으로 5가지 목표를 정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는 제가 제시했던 소제목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 소제목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관련된 소제목을 먼저 뽑고 그 소제목에 맞게 해서 작성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샘플이는 이렇게 자체 예산 확보 이렇게 간단히 쓴 거죠. 프로그램의 정례화 쭉 썼고, 그 다음에 사업 조직과 모임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 7, 평가 및 사업 종류 쓰고, 그 다음에 사업명 쓰고, 산출 목표 쓰고, 성과 목표. 특히 여러분들이 성과 목표와 산출 목표를 첫 번째 과제할 때 작성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서 재작성해야 되고, 반드시 이 내용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알았죠? 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째,
사업 종료 후 지향점이 나오고 이 사업 종료 후 지향점에는 앞에 제시했던 것이 반드시 뭐가 나와 있나? 첫 번째 적어볼게요. 1. 기대 효과 및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하고 두 번째 뭐가 나와 있다? 사업 지속 유지 전략이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 꼭 나와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제목을 쓴 다음에 또 아래 세부 제목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을 때 평가자 입장에서 이게 포함됐다는 걸 알고 그 내용이 뭔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한 어떤 그 기도의 효과나 사업계획 활용 계획을 평가자로 아니면 참여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또 이제 뭐예요? 그 사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봐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제시됐던 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교재 부록 3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목표 및 평가에서 이렇게 산출 목표와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방법 써놨죠. 여러분들이 봐도 여기에 세부 사항이 한 두세 개 적어진 거랑 이렇게 다 여러 개 적어진 거 어떤 프로그램이 더 알차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과 목표 방법 그죠? 쭉 적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잘 되어 있는 샘플로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과 목표, 지표, 평가도, 평가 방법 쭉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 종료 후 지향점, 첫 번째 지역사회 내 항원 교육에 육아에 대한 자매회장 마련하겠다. 두 번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세 번째를 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기대 효과 및 활용 기업과 그다음에 지속 이렇게 세부 제목을 안 잡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 종류 지향점을 뭐 두세 개 그죠? 근데 최소한 이런 일단 세 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세부 제목을 뽑아서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동모금의 걸 봐볼까요? 공동모금의 그래서 전체 과제 등록 보면 잠깐만 전체 샘플 보면 공동모금에 여러분들 다 제가 올린 거예요. 보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공동모금 하나만 봐볼까요? 보면 여기서도 봐봐요. 이 산출 목표 되게 자세히 썼죠. 그래서 세부 사업명 쭉 썼고 여러분들 이걸 다 빡빡 땡땡이라 쓰지 말고 다 이름 써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샘플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좀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다음에 산출 목표 자세히 썼죠. 이렇게 자세히 썼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방법 그죠? 이렇게 과정 기록지 분석 그다음에 분석 보고 분석 회의록 작성 쭉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보고 여러분들 것도 과제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목표 본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 도구 뭐 할 건지 평가 방법. 근데 이거보다는 제가 제시했던 거가 더 적절히 알았죠. 제가 제시했던 평가 방법 해가지고 평가 지표, 평가 도구,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이걸 담는 게 필요해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본 것처럼 사업 종료 후 지향점 보면 여기에 사업 종료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렇게 소제목을 쓰지 않았어요. 두 개 썼네요, 그죠? 사업 종료랑 기대 효과하고 그 다음에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을 썼는데 이렇게 썼고 보고 여기에 쭉 썼는데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두 번째 것처럼 이렇게 소제목을 써서 작성하는 게 좋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 공동 모금의 샘플 5개 올려줬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제 책의 2판에 나와 있는 샘플과 3판에 나와 있는 샘플을 다 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샘플을 많이 보고 작성하되, 그죠? 이 기준 어떤 걸
기준으로 작성할 거냐를 결정할 때는 제가 과제 양식으로 제시했던 거, 제가 과제 양식으로 제시했던 걸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알았죠? 다시 봐본다면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새로 공유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이 과제 7 목표 평가 및 사업 종료 지향점을 보고 작성하면 돼. 알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 공동 모금의 사업 계획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을 쭉 썼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